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에도 국민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로 피눈물을 쏟습니다. 피말리는 폭락자 위에서 당장 주식을 던질지 버틸지 차영주 소장과 냉혹한 시장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 직면하기 싫은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가 폭등으로 모두가 들떠 있을 때 그때 시장에 경고를 보냈던 전문가를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어렵게 한 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다들 들떠 있을 때 그 경고를 좀 하셨더라고요. 뭐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뭘 본 게 있었던 겁니까? 야구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네. 야구 경기가 떠올랐는데 우리 팀이 이기는 야구 경기를 9회 말까지 다 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에 일찍 가려면 9회 초나 8회 말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집에 일찍 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재밌는 걸 못 볼 수 있다는. 물론 그런 단점도 있죠. 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일부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8회 말부터 이제 옆구리 쿡 찌릅니다. 와이프 빨리 가자고. 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10,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9,000포인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였다라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고 그랬는데 9만 원에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000포인트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9,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간다라면 10% 목표 수익률인데 과연 10% 목표 수익률을 보겠느냐? 누가 보겠느냐? 내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저한테 조금 약간의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기사와 수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라고 한다라면 거액자산가들이 주로 하는 펀드인데요. 이게 절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펀드를 들어가면 지수 대비해서 몇 프로 수익이 더 났느냐, 지수 대비해서 덜 빠졌느냐, 요거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상대평가인데 사모펀드는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수익 낸 거에 몇 프로를 이제 펀드 매니저랑 쉐어하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장 끝나고 제가 이제 딱 매매 동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샀느냐, 외국인들이 샀느냐, 기관이 샀느냐, 기관 중에서 이제 연기금이 샀느냐, 사모펀드가 샀느냐인데 8,000 넘어가면서부터 사모펀드가 팔더라고요. 8,000 넘으면 8,500 정도 넘어면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싱가포르계 헤지펀드가 한국물의 레버리지를 축소한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축소한다.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헤지펀드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우리가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MBK 같이 여기 모기업입니다. 네, 그런 거죠. 아주 불명예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차입,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얘네들이 6월 초쯤 돼서부터 조금 이제 이거를 빚을 줄이는 거죠. 빚을 줄여가면서 이제 청산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수익 실현해서 수익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수가 얼마였다고? 그게 이제 8,500, 9,000 갈 때입니다. 8,500.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여기 나와서 했어야죠.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매부쇼에다가. 매부쇼 모르고? 네, 저를 출연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어허. 제가 얘기 처음 들었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작진 진짜. 어쨌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 팔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고 일단 빚은 무조건 줄여라. 어떤 방송에서는 빚은 무조건 줄여라. 빚은 무조건 줄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익이 나는 기업들과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 좀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은 줄여라.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기업은 버텨라. 저는 삼전 닉슨은 아직까지 버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삼전 닉슨은 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은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자. 근데 얘네들이 왜 그때 이것을 팔았을까라는 고민들을 제가 해보면 그게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물을 사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내가 100억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200억, 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가을쯤 넘어가면 트럼프 중간 선거 있죠. 그다음에 트럼프 타코 있죠. 중동 문제 안 끝났죠. 그럼 가을까지 끝까지 들고 갈 바에는 차라리 지금 청산해가지고 채권 사놓고 11월 달에 정산하거든요. 지금 내가 보너스 계산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채권에 넣어놓고 이제 확정됐으니까, 확정된 거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라도
지금 200% 300%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10% 더 먹자는 것보다 그런 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 PB를 할 때 거액 자산가들의 니즈는 뭐냐면 10% 더 먹는 것보다 안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깨지는 거죠. 진짜 저 같은 사람이야 10% 더 먹으려고 아둥바둥하지만 나도 예를 더 들어서 먹으려고 캐시가 뭐 100억, 200억 있다. 10% 더 버는 게 중요합니까? 캐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지켜야죠. 지키는 거죠. 그런 전략들을 얘네들이 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조금 그 냄새를 맡은,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다 나왔던 지표들이에요. 다 나왔던 지표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조금 조금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두 분 방송에 좀 집중 좀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반도체 주식 그러니까 삼전 예. 닉스는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 하셨다는 건데 예. 그 기대감이라는 건 무슨 기대감? 그뭐 예를 바이오 들면. 같은 건 예를 들면은 바이오는 이미 다 그러니까 꺼지지 뭐 않았었어요? 임상 시험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그런 올라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예를 같아요. 들면 뭐 원자력 같은 경우 원자력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원전을 한다고 예. 했는데 첫 싸울 뜨는 게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지컬 AI.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저를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아직 눈에 실현이 보이는 거. 안 되는. 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제가 왜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우리가 뭐 UA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그동안 뭐 애플카라든지 뭐 여러 양자 가지 얘기들 컴퓨터도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네요. 양자도 마찬가지고 양자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되겠죠. 네. 언젠간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와 앞으로 다가올 숫자는 좀 구분하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시간이라는 것도 자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진짜 돈이 많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럼 기다리면 워렌 되지만. 버핏이라면 20년, 30년 묵혀두겠어요. 그것도 그런 그거는 실패가 괜찮고.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20년, 30년 뒤에 1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거예요? 1년 뒤에요. 예. 매불 수하겠지. 매불 욕 먹고 있겠지. 근데 언제 인간 될래 꺼져라 욕 먹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저도 1년 전에 저는 올 봄부터 매불쇼 나오고 싶었었는데 나오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그 얘기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람들 누구 하나 지금 잡으러 다니는데 나 때문에 본부러나 이러고 지금 다 난리. 결국 책임은 매불쇼였어. 방금 여기 지나가시다가 메일을 안 봤어? 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이 그 계시네. 말씀을 왜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좀, 아닙니다. 아니 편하게 하셔도 나는 됩니다. 이거 전달을 못 받았는데. 예. 그냥 뭐 수많은 메일들이 오니까. 수많은 아니에요, 메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메일들이 오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좀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지금은 그럼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삼전 닉스는 모아갈 때다. 모아갈 때. 잘 모셨다. 모아갈 때다. 이미 모아놨다. 저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저 진짜 이제 꿈에 그리던 매불쇼 섭외 전화를 어제 받고 오늘 딱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딱 아침에 시작이 역시 장 오늘 아침에 프리장에서 좋구나. 기분 좋게 근데 가자. 딱 했는데 시장과 동시에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수직 급락해 버렸거든요. 야 이거 가서 인상 쓰고 있어야 되냐 첫 출연인데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웃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웃어도 된다. 내가 산다 그랬잖아. 웃어도 된다라고 19,900원. 왜? 물론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좀 끔찍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주 죽일 놈인 게 자꾸 달콤한 얘기. 끔찍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2022년 9월을 한번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22년 9월. 2022년 9월.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이제 2019년에 정확히 코로나가 가을에 터졌고요. 네. 중국에서 터졌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팬데믹이 왔었던 게 2020년 3월로 기억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홑 카카오를 추천해가지고 카카오를 이제 샀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고 그걸 책에도 제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월을 바닥으로 해서 우리가 2021년 1월이 삼성전자 9만 전자 찍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2022년 9월 달에 반대매매라는 게 한 달 동안 나왔습니다. 반대매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용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이 지금 이제 38조까지 늘었다가 오늘 33조까지 3조가 줄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 4시에 문자 받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무슨 문자? 자동 매도. 지금 선생님이 우리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셨는데 담보가 부족하니 내일까지 팔아버립니다. 돈을 메꾸시든지 아니면
목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라는 문자를 4시에 정확히 받으셨을 거예요. 아유. 신경 쓰신 분들 4시에 받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플러스가 났으니까 좋았었죠.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1시쯤에 주식이 막 흔들렸어요. 2시부터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보통 저도 반대매 맞아본 놈입니다. 반대매 이제 딱 문자 받으면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네. 똥줄이 탄다라는 거 느껴보셨나요? 정말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그러면 이제 돈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런 건데 어제는 좀 견뎌보죠. 그리고 막말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좀 돈 좀 여유자금 있냐? 뭐 이렇게도 뭐 툭툭 건드려보기도 하죠. 아, 친구들한테. 메꾸려고? 메꾸려고. 반대매매 안 당하려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점심 이제 못 먹죠. 점심시간 이후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아이고. 반대매매가 나간다라는 것은 하한가에 주문이 나가버립니다. 네. 와. 30% 마이너스에. 왜냐면 얼마 무조건 치갈지 팔아야 모르니까 되니까. 꼭 팔아야 되니까. 꼭 팔아야 되니까. 꼭 팔아야 되니까. 그게 뭐 혹자는 뭐 누구 뭐 증권사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겁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통령백도 안 됩니다. 대통령백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음주운전에서 환복 불구 뭐 이런 거 이것도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그 감사실에서 전산이 돌아가 버립니다. 하한가로 매도를 하한가로 전산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팔아야 지점에서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와. 돌아가 버리는데 오늘 지금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20만 9천 원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반대매 나가는 물량들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내일 끝내줘야 돼요. 내일 만약에 밀리면 네. 오늘 만약에 이제 어제 밀리고 오늘 밀려서 오늘 또 4시에 문자 받으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일단 플러스가 안 났기 때문에 네. 네. 요게 이제 연속적이 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그렇게 해서 반대매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기관들의 로스컷이 걸려버립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어렵게 들리실 건데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2개를 갖고 있어요. 뭐 이게 주식을 2개 갖고 있는데 네. 한 주식이 일정 비율로 빠지면 무조건 팔아버려야 되는 규정입니다. 아,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절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손절매는 개인의 어떤 뭐 선택에 의한 건데 기관들은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고점에 40%가 밀렸고 반대매가 나가고 9월 달에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기관에 로스컷이 걸리면 또 밀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팔 자동으로 하는 거죠. 연쇄 그 걸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의 꼬임이 이제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가 이번 주간이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머리가 아픈 건 그거예요. 오늘 하이닉스 실적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나옵니다. 좋을 거거든요. 네. 네.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정리 한번 해주셔야 정리 돼요. 참 간단하게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또 나와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나옵니다. 그 지난번에 나왔던 건 잠정 그 실적. 잠정. 이건 이제 확정치. 실적이고요. 이건 확정치니까 공부 좀 하셔야겠네. 실적이 좀 나오는 거고요. 자, 오늘 삼성 아니 하이닉스 네. 그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이 79.3조 원이 나왔습니다. 79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79조. 와. 3천억. 8주 10조라고 치고요. 영업이익이 60조입니다. 여기 미쳐. 이거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한 분기입니다. 이거 제가 모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그 임원급하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와. 야, 서수장 그거 거의 마약급 아니야? 마약이나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지. 반도체 팔아가지고 어떻게 80% 영업이익이 나냐? 그 영업이익률을 한번 좀 보면 영업이익률 율은 한 79%입니다. 안써 있네. 네, 79%. 76%야. 76%. 예. 그러니까 하나 팔아가 76이 남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게 그 한 번에 어떤 그 증권사가 60조 영업이익을 예상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가이던스는 65조였습니다. 65조 가이던스였는데 60조 영업이익을 예측하면서 한번 흔들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저조할 거다라고 해서 흔들어줬는데 60조가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보다는 떨어진 네, 거니까 네. 이게 참 목표보다는 떨어진 건데 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60조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인데 지금 이제 주주하는 정책 오늘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안 나왔다면서요? 예, 주주하는 정책이 근데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건데. 아 그래요? 예, 나올 만큼 나온 건데. 언론에서는 그게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진다고 분석하던데. 이게 정확한 분석은 뭐냐면요. 네.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것을 원하는 거죠. 네.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딱 캐시 얼마 줄 거야. 이거죠. 근데 우리가 SK하이닉스 ADR이 7월 10일 날 상장됐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이제 미국은 증권 규제 기관인 SEC라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ADR을 사신 분들에게 그 이제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 설명서를 이제 교부하는 기간이에요. 네. 여기 25일 걸린답니다. 교부하는데? 예, 교부하는데 이게 걔네들이 잡아놓은 거죠. 25일 걸리는데 요런 어떤 책자를 이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책자를 나눠주는데 갑자기 책자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또 주주 한원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또 쓸 수도 없죠.
왜냐하면 확정 실적 날 때까지는 공시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60조가 이긴 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주저하는 정책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쓸 수 없었던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 또. 아, 왜 그때 시장은 왜 그래? 그 SEC 규정이 그래요. 어쩔 규정이. 도리가 없네. 네, 어쩔 수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그거죠.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혼하시니까 9천억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니까 예. 9천억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 9천억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 그 돌아가셨을 때도 상속. 3년 동안 네. 특별 배당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세금 상속받을 때 내라고. 세금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순이익이 93조 9천억이 났습니다. 예. 순이익이 93조예요. 영업이익이 60조고 순이익 93조예요. 어찌 됐든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주주환원 정책은 93조를 바탕으로 주는 거예요. 아.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순이익을 바탕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25%를 준다 하더라도 60조로 계산한 거랑 93조로 계산한 거랑 뭐가 파이가 더 큰가요? 93조. 93조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그 뭐 보채듯이 나를 사랑해라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뭐 이렇게 말돌림 화를 내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아니었나. 아. 결국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홍길동을 홍길동이라 못 부르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꼭 오케이. 홍길동이라고 불러달라고 또 보챘던 시장이 아니겠나. 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프닝에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한테 화냈네. 예. 회장님 지나고 죄송합니다. 나면 이제 홍길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지. 홍길동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홍길동이라고 불러야 되겠고. 아. 저는 최태원 회장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최태원 회장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떨어질 반도체 것이다. 가격.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HBM이든 디램이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네. 지금 제가 속된 말로 마약급의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그런 상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조심스러운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지만 애플도 구독 서비스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12개월에서 36개월 비싸지니까. 동안 비싸니까 구독 서비스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럼 애플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론 반도체를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창신 메모리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걔는 창신 메모리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악재자라고 보면 결국은 디램 가격이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최태원 회장 무슨 말씀하셨죠? 물량을 키우겠다. 그렇습니다. 물량을 파이를 키우면, 키운다는 거야. 우리가 결국은 매출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거든요. 예. 가격 곱하기 물량인데 Q를 늘리겠다. Q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렇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눈여겨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LTA라는 단어입니다. LTA? LTA라는 단어는 MOU 아시죠? MOU는 잘 알죠. MOU는 양해각서. 이 MOU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뭐 해서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십시다. 뭐 그거지. 이건데 LTA는 구체적으로 식당을 예약까지 한 겁니다. 예약해놨어. 네, 예약까지 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 안 갈 수는 있어요. 안 갈 수는 안 가면 있지만 취소하면 되니까. 먹을 때까지인데 근데 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A가 B한테 납품을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B가 과연 장기 계약을 하고 싶을까요? 기다리겠죠. 기다리죠. 예. 기다리죠. 떨어질 때까지.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라면 A는 장기 계약을 할까요? 안 A는 하죠. 안 하지. 안 하죠. 근데 둘이 했잖아요. AI 서밋에서. 네. 그럼 그게 뭘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결국 최태원 회장께서 꾸준히 얘기하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론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ADR에서 400조를 끌어오듯이 호남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던 용인에다 짓던 청주에다 짓던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게들 보면 줄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을 섰던 가게가 확장하면 망한다라는 법칙 있죠. 네, 맞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는 2019년에 적자의 악몽이 있었습니다. 적자였었어요. 코로나 나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갑자기 우리가 서버 받고 PC 받고 뭐 이랬던 건데.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AI가 거품이다라고 하면 지금 최소한 2, 3년 동안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요? 안 하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지금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것은
물론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그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지금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했던 안 했던,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컨퍼런스콜에서 LTA라는 얘기를 5년 동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슨 정치적인 논란을 호남에 지느냐 안 지느냐를 떠나서 먼저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위치만 어떻게 정부가 뭐 입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삼전직스를 왜 걱정하죠? 왜 걱정? 왜 걱정했어요, 여러분? 물론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다만 하면 안 예, 된다. 물론 물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변동성. 오늘 또 여기에 또 정부 당국자가 또 불을 한번 지른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늘. 김용무 정책실장이 저기 해외에서 그런 메시지가 투자는 나왔어요? 게 필요 없는. 그거 할 그거 한 필요. 점심 때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굳이 할 필요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낼 때 아니야.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를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했는데 대표하려고. 거기서만 끝내지. 거기서만 끝내지 왜 그 한마디를 더 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냥 뭐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 지금은 시기 안 맞지. 그렇죠. 지금 이제 만약에 내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뭐 하면 그냥 뭐 그래.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가장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놓고 당신 실수했어라는 얘기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 없어. 근데 어찌 됐든 뭐 많이 아프지 이걸로 예. 가져야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왔고 아무래도 내일 모레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다. 모레 이제 31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31일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증거금이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1,000만 원인데 지금 금요일부터구나. 네,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3천만 원, 시행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3천만 원 시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문제됐을 때 이제 여러 방송에서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만들다 그럴 때 어떤 규제를 만들 것 같습니까?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당연히 질문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선물 옵션 도입됐을 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어요. 선물 옵션 증거금이 한 500만 원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초창기 얘기. 때 네. 막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뭐 목포 세발낙지니 무슨 뭐 압구정 미꾸라지니 뭐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완화됐던 게 뭐냐면 증거금 3천만 원. 네.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게.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자격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경력이 좀 되신 분들만 하게. 근데 지금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어요. 3천만 원 하고요. 또 어제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또 전문 투자자 이렇게 하겠다. 또 이게 나오니까 좀 규제를 좀 하죠. 우리가 불을 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꺼지는 게 있고요. 하나는 물을 부어서 끄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만들고 3천만 원 하겠다라는 물을 붓는 거고요. 네. 끔찍한 건 자연적으로도 불이 꺼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가 깨졌을 것 같습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라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10% 올라가면 20%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 10%가 떨어지면 20%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올라오면 원금 회복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거든요. 녹아버리는데 여기서 무려 조 단위로 돈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녹아버렸고 변동성만으로도 녹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장이 빠지면 오늘 배팅을 하는 거죠. 내일.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홀짝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 3월 달에 빠지면 반등하고 빠지면 반등하고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단타. 빠지면 단타로 들어갔던 게 이제 못 오르니까 이제 꺼진 거죠. 그게 이제 개인에서 힘이 외국인으로 넘어가면서 또 없어진 건데 어찌 됐든 2030 세대들이 60%가 거기서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은 현실적으로 3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이해는 가요. 옆에서 누군 돈을 벌었대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다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지는 걸 알지만 방법은 레버리지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안 돼. 네, 근데 어찌 됐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는 조금 이 영향력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부터는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뭐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길을 걸어가다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누군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확 갑자기 때린다라든지 제가 돌부리에 걸려서 확 니트를 하고 나면 바로 갈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주위를 좀 보겠죠.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지? 내가 왜 돌부리에 걸렸지? 그게 한 8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8월 정도 8월 정도까지는 이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얘네 언제 끝나죠?
그거는 트럼프도 몰라요. 트럼프도 그게 문제잖아요. 네. 트럼프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이. 예. 그리고 왜 트럼프도 싸웠죠? 몰라. 그것도 트럼프도 모르죠. 트럼프도 까먹었어. 왜 싸우는지. 왜 싸웠는지 트럼프도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미국 국내용으로 우리가 뭐 관세를 때렸다라든지 지금 유럽 관세 다시 꺼내잖아요. 뭐 한번 자랑할 게 있어야 돼. 자랑할 거는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고 지금 이제 뭐 휴가를 갈 수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전익스 실적 끝나고 나면 8월 달에 근데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배짱 두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그러니까 8월 한 달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자. 8월 정도는 관망 정도로 갈게요. 네, 네, 관망 대신에 너무 걱정은 안 할게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뭘 갖고 있느냐인데 한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선호를 하죠. 이게 금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채권이 됐던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1,000만 원 1억 갖고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팔아서 금 샀다가 다시 금 팔아 주식 샀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만 그거 불가능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안전자산은 무엇일까요?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이익이라는 거죠. 이익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2분기 실적이 8월 15일까지 마감합니다. 네. 8월 15일까지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익이 안 나면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 좋은 장에도 이익이 안 나면 무슨 이익이라는 게 무슨 기업의 이익. 아, 기업의 이익? 예,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삼전익스는 기업의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는데, 어마어마하잖아.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중에 이익이 안 나면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집 피지 말고 네, 그때는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시장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 네. 그럼 팔아야 돼. 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냉정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전익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보십시오. 선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65조 기대했다가 60조가 나왔으니까 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진다면서요. 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질 걸로 보잖아요. 선을 보면 결국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봐라.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다 맺어놨는데 그게 네. 없어질 수가 없잖아.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물론 시장은 물론 주가와 그 이익이 항상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위대한 투자들 얘기를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위대한 투자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은 주가는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 주가는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와 같다. 이게 뭐냐면 왜? 주인은 이익이에요. 이익인데 음. 강아지는 주가예요. 그럼 내가 그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 때로는 강아지가 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또 뒤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렴한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유명한 비유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의 우울증과 조울증 비유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때로는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나한테 와서 자기 주식을 비싸게 사가라고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주식을 그러니까 조울증에 걸려서 나한테 주식을 팔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비싼 가격에 우울증에 걸려서 싸게 주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주식은 시장 우울증 걸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중국 반도체 회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실장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무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 뭐 드린 것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을 가장 깔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한국이야.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문제가 될 거지만 지금 당장은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정부 보조금 받고 있고 뭘 막 늘리겠다고 그러죠. 늘린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착착착착착 찍어냈을 때 완성도거든요. 네. 그 수율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20%가 낮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사양이 좀 낮고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일본 따라잡듯이 결국 그들로 언젠간 우리를 따라잡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도체 AI도 저는 거품이 올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지금 이제 과잉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하죠? 반도체 AI가 거품이 온다고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인 거죠. 기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투자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거품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맥주 마실 때도 거품 빼고 마시는데. 말씀 조금 실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짓다 보면 지금은 저는 초기 단계니까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네. 언제까지 이거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다 뒤덮이고 나면 그 다음엔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또 이제 그러면은 또 신제품으로 갈아 껴야죠. 신제품은 그런 수요가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는 좀 먼 얘기고요. 먼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 부분도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KBS 특집보다 먼저 얘기했던 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전교 1, 2등 한 애들은 공대 갔어요. 그럼 또 그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창업했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죠. 전자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 막 이런 친구들이죠. 의대는 그 다음이었어요. 네. 의대는 더 미치였죠. 그래요? 훨씬 미치였죠. 근데 지금은 다 1등들이 의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예요. 의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은 1등하면 다 공대 간다는데. 아, 그게 참 우리가 네. 걱정되는 포인트야. 공대가 지금 이제 DUV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EUV라는 장비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게 무슨 장비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는 겁니다. 이게 실리콘 그러니까 플라스틱 판이에요. 예. 반도체라는 게 기판이나 동그란 게 플라스틱 판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리는데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에 따라서 이제 액체 기체를 통해서 깎아내고 붙이고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정밀도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빛을 달을 향해서 딱 쐈을 때 달에 있는 동전에 그 빛이 정확히 꽂힐 정도의 정확도입니다. 와, 엄청난 기술력이네. 엄청난 기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ASML밖에 못 만드는 거죠. 1년에 한 20대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 줄 서서 사가는 거죠. 와. 그게 이제 5단계가 있는데 그 밑에 단계에 따라온 거랍니다. 중국이. 중국이. 예.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게 없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이런 노광 장비를 처음에 제일 먼저 막았어요. 반도체를 처음에 개발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한테 팔지 말라고. 중국한테 팔지 말라 그랬죠. 중국한테 팔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ASML이 아니다 난 팔겠다라고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네덜란드 정부에 전화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ASML이 꼬리를 살짝 내렸는데 그래서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뭘 했냐면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중국이 일본에서 그 중고 노광 장비 몇 대를 사갔답니다. 중고 최신형은 아니고 그걸 사가지고 그것까지 그게 알려진 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렸을 때 중국이 7나노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2나노, 3나노 경쟁할 때 7나노는 우리보다 좀 저사양이잖아요. 전 세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떻게 노광 장비 없이 7나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구형 노광 장비를 몇 번 쏘면 그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머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중고 갔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DUV를 저렇게 네. 너무 이렇게 약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댓글에서는 말 그만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계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답만 해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까 그거는 정리가 됐잖아요. 네. 8월까지는 이제 관망을 좀 하셔라.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정리하셔라. 8월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삼전 닉스는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전 닉스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뭐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아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차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적이 야, 없는데. 이건 너무 공격적인데. 네, 공격적인데 저는 글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는 거죠. 제가 여태껏 주식 투자를 30년 넘게 하면서 결국은 주가와 이 기업의 이익이 만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수익 비율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 예. 제가 항상 끝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기간은 묻지 않을게요. 네. 언젠가는 그 기업의 가치 10배, 다시 말해 12,000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끝. 됐어, 시원하다. 정리해. 알았지? 오케이. 여기서 정리해. 다만 이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만해. 여기서 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산책 그만해 이제.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왜 자꾸 최욱이 네가 산 삼성과 하이닉스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얘기 안 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었고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안 살 이유가 있나요? 라는 말씀 저희가 박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좀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차영주 소장님. 어디 소장이요, 소장님은? 제가 이제 그 원래 저는 이제 또
주식을 하도 여기 그 주차 관리 소장한테 제가 접하다가 쪽박 찼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이 소장이 무슨 소장인지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를 25년 다녔습니다. 증권사 25년. 지금 이제 유진투자니까 옛날에 서울증권. 거기서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대표를 할까, 경제연구소장을 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강의를 나가려면 경제연구소장을 해야 강의를 나간다. 그래서 이제 경제연구소장으로 제가 직함을 달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신 네, 프리랜서로 거예요.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활동한 지는 거의 이제 9년 차 정도 됩니다. 9년 네. 됐어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네요, 지금은. 예,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오히려 저는 밖에 나와서 더 투자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왜 그러냐면 저는 투자할 때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거래를? 예, 거래를. 거래를 두세 번밖에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금 이제 핸드폰을 보여드리면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는 거래가 안 돼요. 거래하려면 후배 지점장한테 전화합니다. 김건희 씨처럼? 지금 아무래도 뭐 수수료 비싸지만 좀 면도 좀 쓰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수익이 나던 아니면 손실이 해서 주식을 팔고 더 이상 이거를 내가 가능성이 없다 돈 다 빼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보이면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야구 비유를 또 드리면 내가 타석에서 3할만 돼도 내가 엄청난 타자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주구장창 주식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죠. 보이면 하는 거고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구나. 그게 오히려 나옵니다. 증권사 다닐 때는 거의 뭐 1년 내내 주식을 발을 담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보일 때만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잔뜩 웅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압도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시죠.